안녕하십니까. 한국브레인 태권도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뇌 발달의 핵심이 되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가 무엇인지, 두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브레인 태권도 연구소에 연구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가소성을 주는 운동은 무엇인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소성을 주는지,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소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핵가소성을 주는 운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트병을 구부리기 위해 물리적 힘을 가하면 페트병은 구부러지면서 구부러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차력의 물리적 힘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고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고 구부러진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뇌에도 가소성이 존재하며 뇌에 관한 가소성을 Neuroplasticity,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은 Recovery, 회복, Remodel, 개조, Reorganization, 재구성으로 신경계는 굳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경험, 환경, 학습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신경가소성의 예로 1939년에 에리스만이라는 사람이 뒤집힌 이미지를 보여주는 고글을 착용하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뒤집힌 고글을 착용한 열흘 후 자전거와 스키도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경가소성의 재미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자전거의 핸들 방향을 바꾸어 타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과연 자전거의 핸들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전거 타기가 가능할까요? 자전거는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왼쪽으로 회전하게 된 자전거로 실험하게 됩니다. It's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Think,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practice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It's like riding a bike. 재밌는 사실은 영상처럼 처음부터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자전거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른은 8개월, 어린이는 2주 만에 거꾸로 된 핸들에 익숙해지고 자전거 타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거꾸로 된 핸들 자전거를 어린이가 더 쉽게 빨리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인보다 더 유연한 성질의 뇌를 가지고 있고 성형적, 즉 변화하려는 성질이 높기 때문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신경망 다발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실험 영상에서는 거꾸로 된 핸들의 자전거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반 자전거로 오랜 시간 반복 학습되어진 것이 익숙해지고 무의식 자동화가 되어 정반대의 거꾸로 된 핸들 자전거를 학습하는데 간섭, 지장을 초래합니다. 물론 자전거가 넘어지게는 핸들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으면 중심이동이 되는 것, 쓰러지는 반대쪽으로 신체 각도 등의 알고리즘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반복 학습에 투자한 시간만큼 그것을 바꾸기 위한 변화 적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한번 거꾸로 된 핸들 자전거에 적응했던 신경망이 다시 제대로 된 일반 자전거를 타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러니
한번 장착된 의식이나 개념과 패턴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시 투자해야 할까요? 그림과 같이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앞차의 사고 정도가 뒷차가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달렸는지에 대해 결정됩니다. 뒷차의 속력이 얼마인지에 따라 앞차가 받는 충격이 달라지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운전자의 부상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뉴런에 얼마나 전기화학적 신호를 강하게 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달라지듯이 뉴런과 신경망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뉴런에 전달되는 강한 화학적 전기신호는 주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트콜린 등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이 호르몬의 분비량의 결정은 가소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가소성 있는 업무, 환경, 학습, 운동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소성을 주는 자극, 경험과 학습을 진행하면서 강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화학물질이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연결된 다른 뉴런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뉴런의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수상돌기 또는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에서의 화학물질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입니다. 자, 다른 뉴런에서 축상말단을 통해서 수상돌기 쪽으로 우리가 화학물질을 전달받게 됩니다.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앞서 있는 뉴런의 축삭돌기고 이 부분이 해당되는 수상돌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화학물질을 이렇게 수상돌기 쪽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신경전달물질이라고도 하고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죠. 축삭에서 보내주는 이 부분을 화학물질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틈새가 보이게 됩니다. 이 틈새를 우리는 시냅스, 우리나라 말로는 연접이라고 부르죠. 이 연접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축상 말단에 있는 화학적 신호를 보내는 이 부분이 바로 시냅스 점막이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수상돌기 이 부분이 바로 시냅스 후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학물질을 분비되었던 이 부분 수상돌기에서 바로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신경세포체 핵을 통하고 축삭돌기를 통해서 축삭말단으로 이렇게 편향된 방향으로 전기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축삭말단 이 부분에서 다시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다른 뉴런에 전달되고 다른 뉴런은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 신경전달 물질은 얼마나 가소성 있는 행위, 즉 자극,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 그 분비량이 결정됩니다. 뉴런의 세포체에서 신호를 강하게 받으면 축삭을 통하여 축삭말단에 전달되고 축삭말단에서 또 다른 줄기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신호를 강하게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지나 축삭말단에서 이렇게 줄기세포가 다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성된 줄기세포는 다른 뉴런하고 결합하게 되겠죠. 다른 뉴런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이 신경망에 결합되고 융합되기까지에 보통 28일이 소요됩니다. 결합되고 융합되면 다른 네트워크에 결합되면서 활동 전이에 관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경망의 줄기세포가 생성되지만 비슷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가소성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3일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소성에 의해 새로운 기타나 스포츠에 관한 신경망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또 이러한 신경망은 비슷한 작업을 할 때 패턴을 읽어드려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신경망에 신경가소성이 발생하여 숙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견고해지지만 기타나 스포츠를 일주일 이상 쉬어 하지 않으면 견고해졌던 신경망 네트워크가 다시 이완되고 느슨해져서 기타를 칠 때 손가락이 잘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이든 스포츠든 이러한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의해 발달됩니다. 가소성을 주는 학습의 반복은 신경망의 회로를 확장시키며 더욱 견고하게 단단해지고 비슷한 작업의 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새로운 학습을 진행할 시 생겨나는 여러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기타 외에 다른 악기를 배울 때도 기타의 학습에 관한 신경망이 간섭을 하게 되며 다루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더 나은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꾸로 된 핸들의 자전거를 탈 때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쉽게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교육하면 성인보다 더 유연한 뇌를 가진 어린이가 더 쉽게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핸들의 자전거에 익숙해지면서 정상적인 일반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것은 한번 적응된 신경망의 학습이 다시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언어, 행동 등의 습관이 반복되어 신경망의 회로가 형성되었다면 이것을 수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을 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신경가소성에 의해 학습되고 뇌의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학습하는 방향대로 변화됩니다. 그림과 같이 신경가소성의 원리라면 멘토에 따라 처해진 환경에 따라 본인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착한 선생님에게서 교육을 받으면 착한 행동을 본받게 되고 나쁜 인성을 가진 선생님에게서 교육을 받으면 나쁜 행동을 본받고 신경가소성에 의해 그 영향이 뇌 구조에 네트워킹 됩니다. 즉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변화하고 그 성향이나 성질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에 적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좋은 영향의 가소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소성을 주는 자극, 학습, 경험을 하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이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은 뉴런의 신호를 원활하게 하고 우리의 뇌에 신경망에 관여하여 우리의 인지적 활동에 영향을 주며 학습을 잘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뇌에 영향을 주는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